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508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나왔죠? 예,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하고 세율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 뭘 곱해요?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이걸 산출, 세액, 세금을 계산했다 이거죠.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과세표준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달라지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세액 산출할 때,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첫 번째 물건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가세라고 그랬어요. 종가세. 물건의 뭐? 가격. 이 과세표준을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한다. 그럼 이거의 반대 개념이 종량세라는 게 있어요. 세금 계산할 때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거. 그러면 이때 종가세는 가격이죠.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뭘로 하느냐? 가격 중에서도 첫 번째 취득할 때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취득 당시 특별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 있다. 그런데 세 번째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주고받은 가격, 취득, 가격,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세 가지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시가 표준액 그랬죠? 시가 표준액을 먼저 한번 보고 가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교재 잠깐 509페이지 보시면 예외로 시가 표준액 밑에 보충학습 있죠? 용어부터 보고 갈 거예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했어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 정해놨다. 이것을 우리는 공시 가격 이렇게도 얘기해요. 고시된 가격, 법률에 따라. 그러면 이때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불러요. 두 가지. 하나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죠. 국세.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기준 시가라고 한다. 명칭이 법에서.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건 물건마다 기준 가격 정해놨는데 그걸 기준 시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와 같은 지방세는 물건마다 정해놓은 걸 뭐라고 그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하는데 기준시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틀린 거지. 오로지 뭐예요? 시가 표준액. 이거나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교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집사람 나 부를 때 웬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웬수나 교수님이나 김성래 똑같잖아. 본질은. 명칭만 틀리죠? 그 얘기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그럼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뭐는 시가 표준액은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주택이면 주택, 말구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모든 물건은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시가 표준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토지. 여러분 토지는 보충학습 1번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 그래? 개별 공시지가 이거예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 땅 가지고 있으면은요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띄워보거나 열람을 하면 여러분 땅 지목이 있고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제곱미터당 가격이 고시돼. 이거 거기다가 연면적을 곱하면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6월 1일 날 고시가 됩니다. 매년 5월 말에 결정해서 6월 1일자 매년 결정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 1년에 한 번이에요. 이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50%에서 평균 60%, 70%, 수도권은 60%에서 70% 정도 갑니다. 실거래가 1억이면 6천만 원, 7천만 원 된다. 근데 땅끝 마을은 안 그렇지.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주택. 주택은요, 요건 특징이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뭐 한다고요? 합쳐서.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죠. 근데 주택은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고시가 돼. 그래서 주택은 둘로 나눠요.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건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고시되는데 4월 말에 결정해서 주로 5월 1일자로 고시가 된다. 그런데 토지는 1년에 한 번이고 법에, 주택은 1년에 1회 이상 그랬어요. 법에 한 번 이상 그러면 2번도 고시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부동산 과열됐을 때는 4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 고시가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냥 4월 달에 한 번만 고시가 됐어요. 자, 좋아요. 이러면 부동산은 토지주택 그리고 뭐야? 일반 상가 건물 있죠? 건축물, 이런 상가 건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걸 물어봐요. 요거. 왜? 이 건물은 계산 과정이 복잡해. 여러분 보충학습 맨 밑에 5번에 보시면 주택 이외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예? 주택 말고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에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라고 있어요. 신축 건물 기준 가격. 그럼 여러분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은요 1제곱미터당 매년 달라. 이거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2019년은 71만 원이었어요. 얼마? 71만 원. 내년에는 한 만 원 정도 올라갈 거예요. 평균 정도. 그럼 봐요. 강남에나 건물줘도 1제곱미터당 얼마? 기준이 71만 원. 땅끝 마을에 건물줘도 얼마? 강원도 꼴짝이 가서 줘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돼. 그냥 얼마야? 71만 원. 작년 기준 2019년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자, 구조별 지수가 있어요. 구조별 지수. 지수라는 건 뭐예요? 비율.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들어요.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 철골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으면 120%서부터 흙벽돌조는 40%까지 조견표에 따라 비율이 쭉 있어. 구조에 따라서. 구조별 지수. 그 다음에 용도별 지수. 건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상가 건물이냐, 공장 건축물이냐, 학교 건물이냐, 이와 같은 용도에 따른 지수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남에나 빌딩 줘도 271만 원이고 땅끝 마을에 줘도 71만 원, 이게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정해놓고 여기에서 위치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차별화를 한다. 위치별 지수는 토지 가격에 따른 지수. 땅 얼마짜리 하는데 건물 짓고 있느냐, 1제곱미터당 땅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 지수가. 그럼 수도권은 당연히 지수가 뭐하고 100% 넘고 수도권 밖에는 100%가 안 되고 이렇게 지수가 있어요. 이걸 곱해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건축법에 건물을 지어놓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외국 보니까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00년, 300년 됐는데도 진짜 주택이 견고해요. 안에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도 100년까지는 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죠? 건물 지어놓으면, 주택 같은 거 지어놓으면, 단독주택 같은 거 지어놓으면 건축가가 내줄 때는 뭐라 그래?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법정 내용연수 40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준공검사 해줘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감정하면 조만간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재건축하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0년만 돼도 재건축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 30년 정도 돼야 재건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여러 명 망했어. 왜? 인천 부평에 현대 아파트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예? 20년 넘은 거. 그래서 뭐 한다고? 거기는 면적이 낮아.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떠나서 없잖아요. 고도가 어떻게 높았어요.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산가치 있죠. 그래서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뭐 하려고? 재건축할 줄 알고 우리 친구는 올인했잖아. 아는 사람 거기로 아파트 몇 개 사놨어. 근데 지금 정권에서 뭐라 그래? 30년 지난 다음에 재건축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친구는 30년 후에면 30년 지나 앞으로 10년 더 있으면 걔네들은 죽은 다음에 하겠네. 망했다니까? 거래도 없어요. 이런 거 있어. 어쨌든 경과연수 잔존가치는 건축법의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는 40년인데 지금 지은 지 30년 지났다. 그럼 남은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그 남은 기간에 따른 지수를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면적, 건물 면적 있죠? 다 곱해놔. 그럼 전체 금액 나오겠죠? 예? 빌딩 5층짜리면 바닥 면적 다 더하라 이거지, 연면적.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에다가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 특수부대 설비 또는 자동화 빌딩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나온 게 건축물의 뭐야? 시가 표준에. 이걸 물어보겠냐고. 공식인데 못 물어보지. 그래서 30회 시험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1에서부터. 예? 내가 7에서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나왔나 봤더니 안 나왔어. 그럼 그 뒤로 안 나왔고. 이건 안 물어보는 거야. 예? 그러나 이건 물어볼 수 있다. 이거지. 간단하니까.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다. 요거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알아야 돼.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보충학습 4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등이 뭐?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아까 토지는 언제 결정된다고? 1년 중에 6월 1일 날 고시가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토지 취득했어요. 이때는 올해까지 결정이 안 됐잖아. 6월 1일 전에 토지는 취득할 때는 6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올해까지 결정 안 됐으면 전년도 거로 하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취득하면 여기서 결정된 걸로 가면 되죠. 그 얘기예요. 취득할 때 가격이 올해 거 결정 공시가 안 됐으면 직전 연도 가격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 적용해야 될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등이 결정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직전 연도 그랬죠? 직전 연도, 전년도 적용했던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예, 고시되기 전에는 전년도, 고시된 후에 취득하면 고시된 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거는 이런 시가표준액은 무엇보다 낮아? 실거래 가격보다는 이 가격이 낮아. 50%에서 60%, 70% 정도 된다고 그랬죠? 1억에 거래가 된다면 5천만 원에서 높으면 7천만 원, 그 사이에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은 더 적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다. 얘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508쪽 508쪽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그랬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언제가 됐든 취득할 때 당시 취득 당시 가액 그랬죠. 취득 당시 가액하면 다른 말로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보세요. 거기 밑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취득 당시 가격이 뭐냐? 오른쪽 맨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줄에 이 경우 찾았어요? 예,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란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결론은 뭐예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줄 다시 가서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그랬죠. 예? 다만 뭘로 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로 취득. 연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거죠. 이렇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연부 금액이 뭐냐?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거래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한다고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그것도 뭐하라? 포함을 하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아까 연부 취득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3년 연부 계약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이죠. 그럼 매년 주는 금액을 뭐라 그래? 연부 금액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근데 계약금 얼마 줬어요? 1,000만 원. 그럼 이 거래 금액에는 계약금까지 다 합쳐서 10억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얼마 줬어도 3억 3천만 원 줬어도 첫 번째는 계약금까지 더하라. 그래서 얼마? 3억 4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계약금 있으면 계약금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해가세요?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뭐한가에 신고가에 이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 밑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에. 취득할 때 당시 뭐? 시가 표준에. 여기서 보세요. 취득할 때 당시 뭐? 시가 표준에. 그럼 6월 1일 전에 취득했으면 전년도 가격이죠. 예? 6월 1일 지나서 토지 취득했으면 6월 1일 날 고시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어떨 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고 또는 그랬으니까 신고가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어요.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뭐를 안 했어요 얘가? 그러면 법을 어겼죠. 가산세부터. 또 신고를 하기는 신고했는데 무슨 가액? 신고 가액 뭐가 없어? 가액 표시가 없어. 신고하는데 가격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신고 안 한 거랑 똑같잖아. 아니 왜 신고 안 하는데 가격 표시? 아니 신고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가격 빠졌는데 그럼 적으면 되잖아. 근데 가격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건 공짜죠.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 그래서 신고 가격을 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신고를 하긴 했는데 무슨 가액이? 신고 가액이 기준 가격인 뭐보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보다 뭐 적게 신고를 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아니 이런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이건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이것도 뭐 가산세가 붙어. 너 일부러 그랬지? 40%. 고의성이 없는데요? 그럼 몇 프로? 10% 과소신고. 그죠?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원칙이 무슨 가액? 근데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세법은 법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자, 여기 보세요.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갑은 을이 있어. 갑은 10억으로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9억이야. 을은요 5억이라고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7억이야. 자, 그럼 갑은 과세 표준 얼마로 해야 돼요? 갑은 얼마로 신고했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은? 그럼 갑은 과세 표준은 뭘로 해야 돼? 10억 많은 걸로 해야지 신고가액. 그죠? 이거보다 크니까 신고가액. 을은 얼마로 신고했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은? 그럼 을은 7억으로 한다 얘기예요. 결론은 뭐가 있어도 신고를 했어도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응용.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금액이 무한 거 큰 것으로 한다. 맞아 틀려? 다시 한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한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배운 적 없는데요. 그랬다.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 아, 신고가액이 크니까 얘는 신고가액으로, 얘는 신고가액이 적으니까 뭘로? 시가 표준. 결론은 금액이 무한 거. 그러면 시험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무한 거? 큰 걸로 한다. 맞아 틀려? 맞다니까. 그게 응용이에요. 이해가세요? 둘 중에 무한 걸로 가. 큰 걸로 간다. 뭐를 했어도 뭐보다 적으면 그러면 인정 안 하고 뭘로 가? 시가 표준. 둘 중에 금액이 무한 거? 큰 거.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례. 특례는 뭐냐?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입증 확인이 되는 거,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것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그거 그냥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요번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여러분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510페이지 510페이지 맨 위에 3번 특례.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이거는요 27회 28회 계속 물어봤어요. 27, 28 29, 30 출제 안 됐어요. 그럼 31회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 그래서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가로 열고 상속 증여 기부 기타 무상 취득은 뭐한다? 제외.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 기부는 주고받은 가격이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없죠? 예. 또 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은 뭐 내고 벌었으면 소득세 내고 회사는 돈 벌었으면 법인세 내야죠.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내려고 친인척 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거래를 한 거 있죠. 이런 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만 그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이렇게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던 적던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가는데, 이런 거래는 법률에 6가지로 아예 정해놨어요. 그게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식이 5개인데 그거 똑같이 가고 거기에 하나만 추가된 거지. 그럼 밑에 보세요.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부동산 사요. 근데 10억 주고 샀는데 9억 주고 샀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상대방이 국가니까 확인이 되죠. 예, 이런 거래.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샀는지 날짜가 딱 찍혀있고 금액도 찍혀있으니까 지방세 그대로 따라가요. 세 번째, 공개입찰 방식,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처분할 때 공매 가격 있죠. 이거 거짓말할 수 없잖아. 공개적이니까. 또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낙찰 가격 있죠. 그런 가격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런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 이렇게 얘기해요. 공매는 공매 가격, 경매는 경락가액 또는 낙찰가액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또 판결문에 기재된 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기재가 돼서 갚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금액이 기재됐으면 그게 취득가격이다. 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지출난 입금란에 기재가 돼서 입증 확인되는 거,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건 여러분 개인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회사 주니까 회사 장부에 입금란에 기재되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개인도 누구로부터 취득할 때, 법인으로부터 취득할 때도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이렇게 5가지라가 하나가 더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여러분 중개사법 언제 공부하죠? 금요일이죠. 예? 여러분 거기서 부동산은 매매 거래하면은요, 올해 8월 달에 개정됐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거래한 날로부터 30일이야. 작년까지는, 아니 7월까지는 60일인데, 그래서 30일 이내 시장군수한테 가서 신고해서 뭐 받아요? 검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군수가 뭐를 해줬어요? 검증해줬어.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우리 관할구역 안에서 이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 맞다라고 검증을 받았으면 그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그거 따지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검증받은 거. 여기서 잠깐,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중개업 하면서 우리는 세법은 시험 볼 때는 문항수가 적어서 뭐 별로 비중이 없는데 합격하고 나서 제일 많이 찾는 게 세법 선생이야. 늘 전화 와요. 늘 전화. 예? 막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중에 중개업 하다가 세금에 대한 문제 있으면 그냥 전화했을 때는 원론만 얘기하면 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당 학원 다닐 때 앞에서 몇 번째 앉았던 그런 얘기 하지 마.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용건만. 예, 분당에서 배운 합격생인데요, 지금 중개업 하는데 무엇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본론적으로 얘기하지. 급한 세상에 제가 누군지 아실랑가 모르게 어떻게 알아. 자,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올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증받았으면 그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예? 뭐보다 낮아도. 근데 실무에서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잖아요.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으면 검증 절대로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줘 검증을. 왜? 그거 하면 그걸로 뭐 들어와? 세금 들어오니까 조금 들어오잖아. 그래서 인정 안 하고 그냥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에는 뭐보다 낮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는데 그걸 시장군수로부터 뭐 받았다면, 그렇지, 검증을 받았다면 그 가격은 인정해 주는데 절대로 검증은 안 해준다.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법에서는 뭐 받았다면, 검증을 받았다면, 그죠? 그 가격은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6가지.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하나 더, 부. 그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요거 골격으로 가면 돼. 이제 5월 달쯤에 가면은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이거는 뭐랑 관계없이, 이런 거 관계없이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있죠? 거짓말할 수 없는 거, 그 가격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프린트 보세요. 과세표준 6번 원칙이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취득 당시 가액 그래도 되고 신고가액이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이죠. 이때 메모할 게 있죠. 연부금액에는 계약금 포함. 그죠? 시험에서 계약금은 제외 이렇게 물어보죠. 계약금 포함. 예외로 취득 당시 뭘로? 시가 표준액. 그럼 어떨 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또는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 이때 뭐 시가 표준액이 뭐냐? 맨 밑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언제 날짜? 6월 1일 고시가 돼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뭐 공동주택 가격. 언제? 5월 1일 고시가 되고,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계산을 한다. 아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물어볼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시 위로 가서 이번에는 특례.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거래 6가지 거래 있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어요. 왜?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것.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았죠? 이렇게 6가지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필수 이거예요. 너무 욕심내지만 지금도 많이 한 거야. 많이 한 거. 그래서 기본서 읽고 프린트 있는 거 정도만 요약하시면 충분하다. 기본 골격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재 500몇 쪽 13쪽 513쪽에 뭐 곱하라고 그랬어요? 세율. 자, 여러분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이런 과세표준 요거 나왔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뭐? 세율. 근데 이때 곱하는 세율은 원래 정율 세율이라고 그래요. 정율 세율은 뭐냐? 세율이 일정한 뭘로 되어 있다? 비율, 퍼센트로 되어 있다. 이게 정율 세율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세율은요, 아까 그랬죠. 지방세법은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거 표시하지 않으려고 뭘로? 천분율로 표시하는데 그걸 백분율로 뜯어 고쳐도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때 세율은, 우리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세율?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이 있고, 두 번째, 특례 세율이 있고, 또 하나는 중과 세율이 있어요. 이 중에 오늘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 요거만 할 거예요. 무슨 세율? 표준 세율.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3가지인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표준 세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례 세율. 요 2가지. 앞으로 중과 세율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예, 기본적인 내용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표준 세율 보세요. 여기 보세요.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서울에서 부동산 취득한 세율하고 부산이나 광주, 제주도의 세율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무하면 다르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가 없다. 공평과세니까. 그죠? 전국이 다 똑같은 세율을 정해놔서 그게 뭐라고? 표준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이 똑같아. 다만 기본세율을 똑같이 정해놓지만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아까 취득세는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래? 특별시 부동산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광역시장이, 도지역에 있으면 도지사가. 그럼 경기도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올해 가기 전까지
경기도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를 뜯어 고쳐요. 그래갖고 이 표준세율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가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물건의 중복이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해요. 높은 세율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것이 표준세율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에서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 513쪽 맨 위에 세율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돼.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에 뭐할 때 해당할 때는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시험에서는 낮은 세율 적용한다. 두 개 해당하면 두 가지 다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됐어요? 예, 그게 25회 때 출제됐어요. 낮은 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걸로 25회 때. 다음 또 하나 밑에 표준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서도 두 번째 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4%다. 이게 기본 표준세율이다. 그럼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 100분의 50 곱하면 몇 프로예요? 4%의 절반 2%. 2%를 여기에 뭐 할 수도 있다? 증할 수 있다. 그럼 최고 6%까지 할 수도 있고, 여기서 2% 빼면 2% 할 수도 있죠. 예? 감하면 몇 프로? 2%. 가감하지 않으면 4%. 증하면 최고 6%.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이 얘기지. 그럼 봐요. 증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최고가 몇 프로니까 6% 할 수도 있고 5.9, 5.8, 5%, 4.2, 4.3 이럴 수도 있다 얘기고, 감할 때는 여기서 빼니까 2%가 아니라 3.9 할 수도 있고 3.5, 3% 할 수도 있고 2.5. 그래서 최저 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전국이 똑같다. 맞지? 전국이 똑같잖아 표준세율은. 그죠? 그러나 시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전국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 맞죠? 왜? 증하거나 감할 수도 있고 감하지 않는데도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표준세율 보는데 기본세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부동산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세율 있죠? 표준세율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있죠? 그럼 여러분 취득세는 부동산만 있어요? 아니야. 다음 장 넘겨보시면 515쪽 맨 위에 부동산 외 취득세율이라고 있죠. 부동산 말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어권, 어권, 회원권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 그런데 차량, 기계장비 이런 거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시험범위 아니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을 물어보는 거지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은 안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515페이지 부동산 외 취득세율은 아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생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야.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거기라고 막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이러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여러분 실무적으로 자동차 사면 그거 봐야 되잖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시라고 한 거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했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서 513조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요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농지 알아야 돼. 농지. 여러분 부동산 토지 중에서 농지는
28가지 땅의 지목이 있죠. 거기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우리는 농지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상속받았을 때 세율은 부담을 줄여줘. 농지를 구분해요. 그럼 증여받거나 또는 원시 취득을 하거나 기부받거나 그럴 때는 농지 구분하지 않는데, 뭐 할 때만 유상, 매매나 상속받았을 때는 농지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513쪽 나왔죠. 첫 번째, 유상, 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 유상, 승계 하면 뭐? 매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상, 승계, 취득은 매매다 이거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요, 자, 부동산도 첫 번째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주택하고 또 하나 뭐? 농지. 그 다음에 농지 말고 나머지 뭐? 기타. 여기서 기타는 농지 말고 대지, 다대지, 임야, 건축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주택하고 뭐 빼고? 농지 빼고. 그런데 이 주택은요, 실거래 가격이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6억 뭐 이하, 6억 이하는요 1000분의 10, 1000분의 뭐요? 10. 그럼 몇 프로? 1%.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1, 1%죠. 다음, 실거래 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이거 올해 개정됐어요. 이거 아주 복잡해. 다음 좀 이따가. 그 다음에 9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건 1000분의 30. 작년까지는 올해죠. 올해 12월 말이 안 지났으니까. 주택은 1, 2, 3이었었어요.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요게 해당되면 1000분의 20. 요거는 1000분의 30. 그런데 요것이 올해 개정됐다. 이거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얼마? 30까지 요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공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어떻게 물어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억에서 뭐? 요거는 요 기간에 요 부분은 작년까지는 6억 초과하는 건 7억짜리든 8억짜리든 세율이 그냥 똑같았는데 아니다. 6억, 7억, 8억, 9억 세율을 세분화시켰다 얘기해요.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 그냥 10억이면 9억 초과했죠. 예? 9억을 초과하는 건 무조건 몇 프로? 3%. 6억이 안 되는 건 무조건 몇 프로? 1%. 그런데 6억 초과 9억 이하는 1%부터 몇 프로? 3%까지 계산해 봐야 돼. 복잡해? 어떻게? 여기 보세요. 거기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Y가 세율이야. 옆에 Y는 3분의 2 곱하기 X. X는 1억분의 취득가격 마이너스 3 이거거든요. 예? 이게 공식이 이게 뭐냐? 공식이 이거지. 여기 보세요. 그걸 해설을 하면 이거예요. 세율은 3분의 2 곱하기 1억분의 취득가격 여기서 몇 3을 빼라. 이게 세율이야.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지. 그게 공식이야 거기. 예? Y는 세율이라고 그랬죠. Y는 3분의 2 X는 1억분의 취득가격 마이너스 3 이거거든요. 그럼 그걸 대입하면 보세요. 만약에 7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고 그래봐. 딱 얼마? 7억. 계산해 볼까요? 7억 3분의 2 곱하기 1억 분의 취득가격 얼마? 7억 이거잖아. 이거 곱하기 3 빼라. 그럼 이거 계산하면 3분의 3일은 3 그죠? 2, 7이 이거니까 이렇게 3분의 2 2, 7이 14 나누면 3, 4, 12 그죠? 2 남죠? 3, 6, 18 3, 6, 18 3, 6, 18
36이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래서 4.667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 계산하면 이해 가요? 거기서 몇 프로 빼라고? 그럼 얼마? 1.667%.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라 얘기야. 6억에서 얼마? 9억 이하 주택은 계산을 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7억은 이렇게 돼. 그럼 8억짜리 사면 어떻게 돼? 8억은 자 3분의 2 곱하기 1억. 이건 정해졌어요. 1억 분의 취득가격 얼마? 8억. 여기에서 3을 빼라 이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8이 16. 그죠? 약분하면 3, 5, 15. 3, 3은 9. 3, 3은 9. 3, 3은 9. 반올림. 안 돼. 맞아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 3 빼면 2.333. 이게 세율이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본다면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겠죠. 예? 9억을 구하는 건 초과는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그냥 9억 초과는 몇 프로? 3%예요. 그럼 하나 볼까요? 여기 9억 이하는 9억 들어가죠? 9억일 때는 얼마냐? 3%야. 여기 보세요. 9억 자 취득가격이 9억이라고 그래봐요. 자 그럼 계산합니다. 3분의 2. 왜 3분의 2인데? 그냥 법에 규정해놨어. 곱하기 여기에 1억 분의 얼마? 9억 마이너스 3 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 9, 18 약분하면 6이죠. 6에서 그럼 몇 프로? 3%. 9억짜리는 3%.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몇 프로? 3% 범위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이겁니다. 올해. 좋아요. 그럼 농지로 갑니다. 농지는 매매로 1000분의 얼마? 33%. 그 다음에 농지 말고는 나머지 부동산은 1000분의 44%. 됐어요? 예. 그러면 이건 유상이잖아. 그럼 뭐 있어요? 무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상속. 상속은요 1000분의 28인데 뭐는?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줘. 1000분의 23. 이렇게 매매나 상속만 농지가 별도로 해요. 그럼 뭐는? 증여. 증여 있죠? 증여는 1000분의 얼마? 35. 물론 비영리 사업자 있죠? 종교단체나 복지단체나 교육단체가 증여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28 줄여주죠. 다음 원시취득 있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면 1000분의 28. 그죠? 그리고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1000분의 얼마? 23. 됐어요? 이것이 기본 세율이다 이 얘기지. 이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됐죠? 예? 예, 요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무슨 세율? 특례세율. 이런 것은 이제 1, 2월 달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은 요 표준 세율. 그러니까 요거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 산출세, 취득세 나왔죠? 그럼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보세요. 7번 뒷면에 7번 맨 뒤에 부동산 취득세율. 거기 주택은 매매, 경매, 분양. 그게 유상이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얼마? 6억 이하는 1%. 1000분의 10이니까 1%죠. 그리고 순서 바꿔서 밑에 9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 3%. 그리고 중간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1%부터 3% 계산에 따라 달라지니까 가격에 따라.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매매나 경매로 부동산 취득했다 왼쪽. 농지는 몇 프로? 3%. 농지 말고는 4%.
오른쪽에 상속받으면 농지는 2.3, 농지 말고는 2.8. 건축 매립 원시 취득이죠. 그럼 1000분의 얼마? 28, 2.8. 왼쪽 증여받으면 일반은 3.5, 비영리 사업자는 2.8.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중과세율이라고 그랬죠. 중과가 뭐야?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줄만 보세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치성,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사치성이 있죠. 요거는 세금 많이 내. 표준세율이 몇 프로? 8%. 8% 더 알아 이거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은 뭘로? 유상, 매매로 취득했어요. 주택 말고 상가, 매매로 취득했죠. 4%잖아. 근데 사치성이네? 그럼 여기 8% 더하면 12%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표준세율에 4% 더하라. 사치성. 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별장을 받았네. 사치성이잖아. 몇 프로? 8% 더하 그럼 10.8. 증여받았는데 원래는 3.5죠. 예? 사치성 받았으면 8% 더하니까 11.5%.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다? 그럼 1000분의 얼마인데? 28인데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게 뭐면? 사치성이면 8% 더하니까 10.8. 이해가세요? 이렇게 사치성은 세금 많이 내야 돼. 왜?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별장 사겠어? 아니죠. 호화스러운 사치성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많이 내라. 억울한데요? 그럼 사지 마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고 또 하나 측면은 사치성은 누구는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든데 누구는 뭐 별장이나 사고 그러면 세상 살맛이 안 나죠. 국민 정서상 위화감을 조성하죠. 예, 그래서 허탈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치성 매매 거래는 억제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납부로 갑니다. 저 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뭘 곱하면?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세금 나왔죠. 그러면 저번에 첫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뭐야? 요거를 누가 하느냐? 두 가지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 신고납부,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국가나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고 뭐 발부해? 고지서. 그걸 보통 징수. 두 가지인데 그중에 우리 취득세는 뭐다? 신고납부.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 이거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한문차사 언제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신고납부 부분 볼 겁니다. 여러분 신고납부는 어디 보시냐면 531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징수 방법 있어요. 징수가 뭐죠?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밑에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납부. 여러분 거기에 메모하세요. 21, 25, 27 21, 25, 27 세 번 물어봤다 이거지. 21에 25에 27에 출제됐어요. 그럼 일반 거래는 거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 60일. 여러분 언제 취득이냐? 아까 그랬죠. 매매,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국외공판법 이렇게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취득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해요. 그런데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랬죠. 이것은 토지를 사고 팔 때는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토지거래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허가받고 거래해야 돼.
묶여져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다. 무효. 등기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거만.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예. 그럼 상속은? 자, 여러분 상속은 보고 가야 돼. 532페이지.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기분 좋아 나빠? 좋죠. 엄청 좋죠. 그죠? 그것도 먼 친척이 재산을 많이 남겨놔봐. 기쁨이 2배지. 그죠? 그런 분 장례 절차가 밟을 때는 애도의 기간을 길게 가져야 돼. 그리고 진짜로 애도의 표시를 해야 돼. 왜?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은 바로 신고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례 등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은 길게 갚아요. 언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여기 보세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그랬죠?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11월. 오늘 팔았어요. 오늘 며칠? 26일? 그죠? 오늘 사망했어. 오늘부터 계산 안 해.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이야. 이해가세요? 예? 그 달의 말일.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이죠. 그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가로 안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그래서 그 사람은 9개월 이내까지 보아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며칠이야? 60일이에요. 60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붙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8번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랬죠? 매매는 언제 취득이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경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경매 대금을 뭐한 날? 완납한 날. 납부한 날이죠. 법원에. 그날이 취득이에요.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데 밑에 번은 상속받은 건 길게 가야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받는데 셋째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아. 걔는 몇 개월? 9개월. 나머지는 6개월. 다음 증여는 언제 취득이죠? 계약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여러분이 건물 지었어요. 언제 취득이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밑에 1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금 6개월 60일 쭉 나왔죠? 요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 됐습니까? 예, 요렇게만 보세요. 요까지만.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만 실무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취득세는요, 아까 그랬죠. 첫 시간에 지금은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까지 뭐네? 취득세 하나만 내면 되죠.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어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5억 주고 뭐 했어요? 취득했어. 개인과 개인끼리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취득이죠? 매매니까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예요. 60일 이내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분당에 있죠? 그럼 이 분당에 부동산이 있으면 이 아파트가 있는 곳에 어디? 시장, 군수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야? 성남시청이죠. 성남시청에 가서 여러분 시청구청에 가면 민원실이 있어요. 종합민원실. 거기에 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당자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은 지금 뭐 내려고 그래? 취득세. 그래서 거기 가면 취득세 신고서가 있어요. 취득세 신고서 서류 양식이 쭉 비치되어 있어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군림했어요. 근데 요즘은 서비스가 좋아. 구청에 가서 뭐 할지 모르잖아요. 구청 가서 서가지고 좌우로 한 번만 돌리면 공익요원이 나타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예? 예?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그럼 제가 적을 테니까 불러줘. 이렇게까지 해준다니까. 그래서 취득세 내려고 왔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를 줘요. 거기에다가 적는 거지. 부동산의 매도자, 전소유자, 매수자, 나 인적사항,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주택이면 주택, 실거래 가격 얼마,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는 다 기재하라. 신고서 제출합니다. 제출. 언제까지? 취득 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 하라고요? 신고. 제출했죠? 그럼 공무원이 그거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5억에 싸게 주고 샀어요? 아니면 비싸게 주고 샀느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거 받아갖고 컴퓨터에 뭐 한다고? 입력을 해. 입력을 해서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요금, 수도요금 은행 가서 내려면 돈만 가지고 가면 안 받지. 전기요금 10만 원 내려고 하는데 돈만 가지고 가봐. 안 받잖아요. 가상계좌가 있거나 지로용지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세금은 고지서나 납부서가 있어야 세금 내요. 세금만 가지고 내면 안 받아. 얼마인지 알고 받아. 그래서 시장군수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뭘 만들어줘? 납부서를 만들어서 교부 줘요. 이때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를 누구한테 주면? 납세 의무자한테 주면 납세 의무자가 받았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야지. 납부 어디 가서? 시, 군, 금고. 시군, 금고가 어디야? 성남시청 갔으면 성남시 민원실 옆에 수납창구 있죠? 거기 가서 돈을 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돈을 내기가 싫어. 왜? 괜히 우울해. 그래서 뭐만 신고를 해서 뭐 받아갖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 가까운 은행 가서 내도 되죠? 예? 그 다음날 내도 되죠? 그래서 시군 근거하면 시군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지정된 날짜까지 뭐하라? 납부하라. 이게 며칠? 60일 안에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다 끝나라 이 얘기. 이해가세요? 예? 자, 여기서 뭐를 하고? 신고하고 뭐 받았어? 납부서 받아가지고 내면 좋은데 세금 내려고 줄 섰는데 오래간만에 동창 만났네. 그래서 동창이 뭐 너무 반가워가지고 세금 낼까 안 내고 그 돈으로 뭐 얘기했죠. 술 마시러 갔어. 그러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못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뭐는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안 붙어요. 뭐만 붙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붙는다. 납부 안 했으니까. 둘 다 안 했으면 둘 다 붙는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따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따로. 납부 불성실은 일일 계산이야. 일일 계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납부를 했어요. 납부하면 납부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돼? 예? 영수증 받아야 되잖아. 취득세 냈다는 영수증. 그래서 2개예요. 원래 영수증은 3개 받아. 하나는 납세자 보관용, 집에 보관하고, 2가지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요 2가지는 등기 어디에? 서류, 등기 서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거기에다 세금 낸 영수증을 뭐해? 첨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참고로만 볼게요. 536페이지 봐봐. 536페이지
양가로 2번 536페이지 양가로 2번 취득세 납부 확인 및 비과세 확인 그랬죠? 거기 1번만 볼 거예요.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는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 신청서에다가 자, 두 번째 줄 취득세 낸 거 있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하나, 영수필 통지서 하나, 이 두 가지를 등기에 관한 서류에 뭐하라? 첨부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보세요. 세금 내고 영수증 받아갖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 어디 가서 해요? 예? 등기소는 법원이지, 법원. 법원 내 등기과잖아요. 그래서 등기소가 있으면 등기소 가도 되고 법원에 등기과로 가도 돼요. 거기에 가서 뭐예요? 등기서류를 뭐해? 접수하면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자, 문자로 7일 안에 등기 권리증 찾아가라고 문자가 가면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 이해가세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나중에 문자 오죠. 등기 권리증 찾아가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생소하냐? 법무사한테 맡겼거든. 맡기니까 다 찾아다 주잖아. 그냥 해줘? 돈 줘야 되잖아. 그죠? 예, 요즘은 기본이 얼마야? 법무사 맡기면 기본 8만 원이죠. 일을 맡겼으니까 8만 원. 그리고 채권을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채 같은 거 채권 할인 깡을 할 때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 때나 가서 깡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기를 잘 알아. 하루 중에서 몇 분 사이에 그걸 뭐하면 할인하면 차액이 적게 발생하고 많이 차이 나는 걸 알지. 그런 거에서 조금씩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만큼은 절약할 수 있죠. 본인이 하면. 요즘은요 셀프 등기 인터넷에 다 가서 쳐봐. 셀프 등기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냥 맡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냥 해도 돼. 근데 이 중에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욕하는 거지. 저놈은 왜 그런 얘기해? 우리 일거리인데.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좋아. 이렇게 해서 접수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등기소 가서 접수하는 건 세금하고 관련 없잖아. 왜? 여기서 뭐 했으면 세금 납부했으면 세법은 끝나. 여기서 등기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신경 안 써. 세금만 들어오면 되지. 자, 여기서 세금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이 은행에서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가 가? 통보가 가요. 얘가 세금 냈다. 얼마에 대한 세금? 5억에 대한 세금 냈잖아요. 그럼 통지가 가. 그럼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뭐 할 때는 신고할 때는 5억 주고 샀다고 신고할 때는 물어보지 안 했잖아. 왜 안 물어봤어? 세금 낸 게 아니니까. 이때는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은데 뭐가 되면 납부가 되면 통보가 가죠. 그럼 시장군수가 요거 확인 작업에 들어가. 확인. 얘는 지금 얼마에 신고했어요? 5억에 신고했죠. 취득세 과세 배수는 원칙이 무슨가에? 신고가 이거를 취득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시장 군수가 요 아파트 매매 계약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 아파트에 뭐를 확인해 봐? 시가 표준. 이건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공시가격이니까. 그죠? 확인해 봤더니 4억이야. 얼마? 근데 얘는 5억으로 신고하고 납부가 됐죠. 얘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완전히 끝났지. 끝났잖아. 성실하게 끝났어. 아무 일도 이제 없이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시가 표준액을 시장군수가 확인해 봤더니 6억이네. 얼마? 근데 얘는 5억으로 신고했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했죠. 무슨 금액이? 신고 금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거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장군수가 요 공무원이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못하고 다시 계산해 봐야지. 열 받죠? 열 받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내워야지. 28이 16, 27이 14, 29 그렇게 욕한다 이거지. 욕을 하면서 29, 18, 18 하면서 세금 계산해야 돼. 자,
6억에 곱하기 세율 곱해. 그래서 뭐가 나와? 6억에 대한 뭐 나왔어요? 취득세 나왔잖아. 그런데 얘는 얼마에 대한 세금 냈어요? 5억에 대한 세금 납부했으니까 빼요. 됐어요? 그럼 추가로 내야 될 세금 나오잖아. 성실하게 신고했어요? 안 했어. 그럼 뭐?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두 가지예요. 신고 안 했느냐? 부족하게 신고했느냐? 얘는 뭐야? 예? 신고 안 한 게 아니라 했잖아. 다만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뭐? 과소, 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 이해 가십니까? 예? 성실하게 뭐 했으면, 신고했으면, 납부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게 절차예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한테 가서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세금 내고 영수증하고 등기소를 첨부해서 어디 가라?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들어왔으면 누구는 시장 군수가 확인을 해보고 성실하게 뭐 했으면,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가산세 붙겠죠? 그런데 아까 사실상 무슨 가격 이거? 취득가격은 뭐야? 얘는 지금 얼마로 신고했어요? 5억으로 신고 납부했죠? 그럼 얘가 확인한다고 그랬죠? 예? 확인하는데 요거 보니까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취득했대. 낙찰가액이 얼마야? 이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낙찰 가격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이런 거 계산 안 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취득세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3시간 반 정도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건 세율도 조금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특례세율 같은 거,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도 중과세가 됐을 때 추가로 내는 이런 부분 조금씩 덧붙이면 되는데, 오늘 기본은 프린트에 있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월 달에 가서 수업하면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12월 달에 제가 올 때는 달이 바뀌어서 오죠. 또 2주 후에. 그때는 역시 세 문제가 출제되는 재산세. 재산세는요, 취득세는 7시간 분량이거든요. 근데 재산세는 4시간 분량이면 끝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3시간 반 정도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2주 후에 빠지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